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한 주도 참 활기찬 한 주가 되시길 제가 바랍니다. 자, 지금 코로나 4차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폭락기를 걸을까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데이터를 보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데이터부터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달러랑 원달러가 약간 주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했듯이 횡보권에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 좀 페일러 스윙이 발생했죠. 일단 횡보권에 들어갔어요. 예. 달러랑 원달러가 안정되고 있는 겁니다. 원달러는 좀 더 떨어져야 됩니다. 11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참 좋겠고요. 자, 위안은 이게 제일 지금 걱정이에요. 제가 이 하락 추세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횡보권에 갇혀주면 좋은데요. 위안이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중국 증시가 추락할 겁니다. 그걸 계속 경계하고 있고요, 저는. BDI는 지속 상승 중입니다. 물동량이 많다는 거겠죠, 아직은. 그게 PMI 지수랑도 연결이 됩니다. PMI는 제조업 지수죠. WTI, 예,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죠, 이런 걸 보면. 계속 상승 중입니다. 유가도 계속 상승 중이고. 근데 좀 상승세가 이제 억제되지 않을까 합니다, 유가는. 자, 골드도 횡보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횡보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요 밑으로 와서 여기서 와 있으면 또 스윙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죠. DXI의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건 좀 심상치 않아요. 예, 반도체 가격 올라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또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도체도 이제 거의 그 석유와 같은 기본 재료가 됐죠. 자, 비트코인은 여기서 횡보할 거라고 했는데 한 단계 떨어져서 밑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바닥 다지기가 실패하면 더 떨어지겠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PMI입니다. PMI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지금 약간 경계는 해야 됩니다. PMI가 꺾이고 있어요. 네, PMI 꺾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은 좀 다른 얘기고 중국, 독일을 봐야겠죠. 독일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쪽에 소속돼 있는 나라들은 PMI가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중국은 약간 다른 문제가 있겠죠. 한국도 미미하게 올랐습니다. 제조업 지수는 아직 이상이 없다.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은 이번 달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시면 추세가 상승 중입니다. 본원통화, 협의통화, 뭐 한국협의통화 할 것 없이 전부 다 상승 중이죠. 돈이 계속 풀리고 있다. 채권 수익률 동향 중에서도 연준 대차 대조표를 보면 계속 상승 중입니다. 예, 계속 사고 있어요. 연준이 계속 밸런스쉿, 자기들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산에 대한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테드 스프레드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게 급등하면 좀 곤란하겠죠. 코로나 때처럼 급등할 수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괄목할 만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면만 약간 다른 이슈에 빠져 있죠. 예, 코로나 4차 확산이라는 진짜 원시 시대에 발생할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죠, 이제 10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한답니다. 4단계입니다, 무려.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1년하고 4개월이 지났어요. 예, 근데 확진자 수가 최다를 기록했다죠. 우리나라에서만요.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곤란하네요. 예, 확진자 수 코스피 환율 관계를 보시면 자, 1차, 2차, 3차, 이제 4차가 왔습니다. 사실 4차랑 3차 사이는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확진자가 어떻게 된 게 초반보다 더 많이 늘어났죠. 예, 신기합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자, 증시는 근데 1차 때 이때 놀랬다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지금. 뭐 조정을 보일 때도 되긴 했지만 엘리어스 하파 구간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조정을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 유동성상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코로나가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증시는 떨어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학습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1차 때 이거 뭐야, 코로나 이거 우리 다 준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금방금방 사람들이 적응하고 마스크 끼고 거리두기를 하고 해서 진정이 됐습니다. 그 뒤에 뭐 백신도 뭐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2차가 되니까
뭐지? 라는 생각은 듭니다. 살짝 움직이죠. 3차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뎌집니다. 양치기 소년이 그 일화랑 똑같은 거예요. 아, 뭐 곧 없어지겠지 뭐. 이렇게 흘러왔어요. 자, 4차 확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되게 자명한 겁니다.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4차가 확산되지만 또 뭐 거리두기 강화하고 마스크 끼고 뭐 백신 접종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오늘자 미국 UFC, 제 UFC 유일하게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UFC입니다. 우리도 곧 이렇게 되겠죠? 네, 지금 이게 관중입니다. 이게 지금 옛날 사진이 아니에요. 이번입니다. 이 마스크 안 끼고 보고 있는 거 보이죠, 사람들? 마스크를 안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끼고 이렇게 모여서 경기를 보고 있다. 이게 오늘자 미국입니다. UFC 결과는 좀 안 좋게 나와서 제가 기분이 안 좋네요. 네. 우리도 곧 저렇게 되겠죠, 곧. 예, 부디. 곧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코로나 재확산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게 근거가 맞는 거죠. 예, 코로나가 아무리 확산돼도 지금 현재 메이저 국가들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마스크도 안 끼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우려하지 말고 모멘텀과 시장 유동성을 믿고 관망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산다. 387만 동학개미 지독한 삼전사랑. 제목부터 뽑은 게 목적이 좀 보이죠. 자, 삼성전자의 지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이 회사의 소액 주주는 386만 790,960명에 이른다. 국민주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예, 한 7% 정도 가지고 있네요. 7%. 삼성전자는 저는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5만원대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일비하는 건 좀 지양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꽤 오랜 기간 우하향 횡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뭐 조선업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차화정 이런 거 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만 횡보하고 있으니까 미치고 폴짝들 오르시죠. 아까 387만 명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387만 명은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우상향할 거라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더 자세히 볼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그렇게 나팔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DXI 지수 올라가는 거 보셨죠? 디램 가격. 증시 주변 자금이 넘쳐납니다. 삼성전자를 살만한 후보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아직 테이퍼링의 태자도 안 나왔어요. 뭐 올해 안에 두 번의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는 한다고 하지만 그 우리나라 얘기고요. 그리고 공매도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상승하고 있지 않아요. 자, 1만 달러대까지 떨어진다고 비트코인 대폭락작 시작되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냥 뭐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이런 얘기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마 전에 비트코인 계속 올라갈 때도 똑같습니다. 언론에 막 비트코인 뭐 급등한다 뭐 1억 간다 뭐 이런 얘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저 그것도 안 믿었잖아요. 제가 그걸 안 믿은 만큼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안 믿는 거예요. 네. 이런 고급 정보가 제가 네이버 포털에서 그냥 클릭 한번 했는데 볼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정말 고급 정보가 내 손에 들어올 리가 없다고요. 네. 근데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스컷 마이너드란 분이 70, 80% 수준으로 추락할 것. 가격 상승 반론도 여전. 그럼 이분은 공매도를 엄청 했어야죠. 네, 공매도 계좌를 까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다 믿어주겠죠. 아, 저 사람 진짜 진지하구나. 그 막 닥터 둠, 막 루비니 이런 사람들 맨날 폭락한다고. 그 사람은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공매도 엄청 했을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약간 뭐랄까?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죠. 예,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대로 폭락하면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폭락하면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여기서 바닥을 다지지 못하면 여기가 또 매물대가 되겠죠. 그럼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또 다른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재작년 만우절 기억나세요? 재작년 19년입니다. 19년 만우절에 그때 제가 비트코인을 좀 사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사람들 그때 기억납니다. 생방송에서 다 끝난 튤립 버블 같은 거를 여기서 진짜 너 같은 놈들 때문에 개미가 죽는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은 대체 어디에 계신 거죠? 뭐 그런 분들 많죠. 예. 코로나 폭락 때도 제가 바닥이다 바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죠. 진짜 유튜브 양반 그러면서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대로 폭락하면 어느 순간 저 얘기할 거예요. 아, 비트코인을 좀 사모으고 있습니다라고. 예. 지금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만 뭐 더 떨어지면 천천히 매집하면 되는 거죠. 여기 상승하면 좋은 거고 하락하면 좀 더 매집할 겁니다. 이거는 죽을 수가 없는 메타입니다. 비트코인은. 이거는 제가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년 전에 말씀드렸던 걸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야놀자 같이 놉시다. 손정이 1조 원 쌌다. 이분 재미들인 것 같아요. 예, 재미들인 것 같습니다. 쿠팡에 재미들여서 야놀자에 똑같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야놀자가 어떻게 될지 보이죠. 아마 나스닥 상장한다고 할 겁니다. 예. 마켓컬리는 국내 상장한다는데 맞나요? 예, 아무튼 야놀자도 똑같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였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쿠팡 테마, 마켓컬리 테마, 야놀자 테마 세 가지를 그때 리뷰했었죠. 예, 똑같은 겁니다. 이 야놀자 테마는 쿠팡 테마랑 똑같이 움직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야놀자 테마도 쿠팡 테마처럼 한번 쐈어요. 두 번 쐈죠. 한 번, 두 번. 동방. 흥고 FM. 흥고 FM이 어떻게 됐나? 얘도 쏠쏠했는데. 흥고 FMB를 제가 그 가격 알람을 걸어놨는데 아직 알람이 울리고 있지 않는 걸 보니까 한 3,800원대 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뭐 4차 확산 된다고 하니까 마켓컬리나 쿠팡 이런 것들도 올랐겠죠. 그럼 3,900원에서 4,000 초반 되겠다. 아무튼 흥구 F&B 같은 것도 제가 요런 거 노려가지고 잘 투자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지켜봤고요.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투자증권을, 하나투자증권을 제가 투자했다가 한 번 수익 보고 한 번 손절했죠. 그래서 1승 1패입니다. 한번 하나투자증권도 다시 봐야겠네요. 동학개미가 불안하다. 흔들리는 장세에도 B2 역대 최고다. 여러분 불안한가요? 동학개미가 불안하다는 저런 근거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되게 웃겨요. 마지막 문단만 보면 이 기사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화를 할 때 목적을 가지고 대화합니다. 이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듣다 보면 목적이 뭔지 알아요. 자, 보세요. 문제는 앞으로다. 변동성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개인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전문가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얘기다. 전문가의 시간 같은 대통령의 시간이나 책이 기억나네요.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이거는 뭐 익명으로 얘기 안 해요. 또 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한 증권사 또는 뭐 이게 얼마나 소설이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름도 못 가고 얘기합니다. 지수가 외관상으로는 천천히 움직이는 듯 하지만 종목별 차별화는 어떤 때보다 강해지는 추세라며 이런 장세에서 비투를 하기에는 개인들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예전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B2의 리스크가 클까요? 지금이 리스크가 클까요? 이 사람은 좀 생각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잘 걸러 들어야 됩니다. 제 말도 물론 잘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수익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3명이 싸우고 있는데 맞잖아요. 증시에서 3명이 싸우고 있고 제로섬입니다. 제로 뭐 플러스섬이라 얘기하지만 제로섬이에요. 제로섬. 내가 사면은 누군가 파는 거고 내가 팔면 누군가 사는 거잖아요. 제로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 3명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외국인 투자자 똑똑해요. 글로벌 정보 다 알고 돈도 굴리는 규모가 크니까 증시를 가지고 놀죠. 오케이. 기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두 명이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할까요? 아니겠죠? 그 두 명이 상대하기 가장 쉬운 게 개미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들, 뭐 기관 리포트, 뉴스, 언론 다 여러분들 등쳐먹으려고 내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억측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무료로 정보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기관 리포트 저기 막 가면 그냥 널려 있어요. 제가 링크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기관 외국인 리포트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냐 걔들이 조사한 팩트 데이터는 쓸만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팩트 데이터를 근거로 그 다음에 입으로 똥을 싸는 것들만 걸으면 되는 겁니다. 자, 주변에도 보면 뭐 모건 스탠리 리포트다, 뭐 JP 모건 리포트다 이런 거를 읽으면서 뭐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읽으면서 근데 굉장히 내가 투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회사에서는 뭐 주식 저 잘 몰라요 뭐 이러고 있어서 사람들이 저 바본 줄 압니다. 저는 주식도 안 하고 뭐 경제도 안 하고 약간 저는 회사에 완전 올인하는 애야. 왜냐면 저 회사에서 또 오래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회사에 목매는 사람입니다. 이미지가. 아무튼 외국인 기관 리포트를 보면서 완전히 다 깨달은 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리포트, 공짜로 내는 리포트는 다 목적이 있고 언론에 저렇게 똥을 싸고 있는 것들은 다 자기들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내는 거다. 그래서 뭐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나름 뭐 일견 동의합니다.
투두리스트를 다시 업데이트했습니다. 제가 진짜 이 능지가 너무 게을러졌어요. 예, 오늘도 시간이 좀 있었지만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겨우 주간 영상 하나 찍고 있죠. 그것도 새벽에. 좀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더 성실하게 다시 부지런하게 돌아서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두입니다. 메타버스 테마주 이거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려고 했지만 손도 안 대네요. 조선업 슈퍼사이클 과거에는 어땠나?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있죠. 예, 제가 이거를 저는 스터디를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서 엣지 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를 대비해야겠죠. 예전 슈퍼사이클이 와서 상승하다가 폭락을 했잖아요. 결국엔 완전히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고 왜 그렇게 됐는가를 한번 봐야겠죠. 4차 산업혁명 수혜 섹터, 선물 옵션 만기일 변동성이 큰 이유, 98년 IMF 위기 분석, 바이오 대폭 등장이 온다. 그리고 타이거 ETF 공모전. 타이거 ETF 공모전 또 하더라고요. 이거 이번에 그냥 힘 안 빼고 그냥 내보려고 합니다. 자, 현재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데일리 영상에서 보셨으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일정 한번 보시죠. 아우 시간이 또 없네. 빨리빨리 갑시다. 20분 넘기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지표는 물가지수입니다. 지금 예측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물가는 아마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로 보여집니다. 무슨 기름이 저렇게 오르고 반도체 가격이 저렇게 오르는데 물가가 안 오르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거기다 BDI 지수 보셨죠? 물동량, 즉 해운으로 옮기는데도 지불해야 한 돈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겠죠. 당연한 겁니다. 뭐 쭉 보세요. 나중에 이 일정들 제가 이거 정부 부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발표될 일정들을 정리해서 넣는 겁니다. 모든 걸 넣지는 않지만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을 추려서 넣는 거예요. 일단 4단계 플러스 알파가 10일 적용되죠. 그럼 저때 시초가에 별로 안 좋다가 아마 근데 아니다. 시초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증시 보셨죠? 그 시작할 때 하락하다가 바닥 잡고 올라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흐름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나름 괜찮았겠죠. ETF에서. 그렇게 좀 기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지금 유로존이 약간 흔들렸고요. 흔들렸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또 유로존은 흔들리겠죠. 유로존은 코로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기들이 코로나 극복하는 거는 다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 유로는 관광국이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극복을 해야 얘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약간 그런 케이스로 하락한 걸로 보여지고요. 상해도 지금 약간 와리가리 하는데요. 위안이 만약에 약세를 보여버리면 안 됩니다. 코스피가 좀 주춤했죠. 2주 연속으로. 코스닥은 괜찮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랑 좀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따라가고 있죠. 나스닥이랑 코스닥이랑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자, 코스피가 3,300에서 좀 멀어졌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아쉽죠. 3,300이 매물대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증시 주변 자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합치면 거의 140조 가까이 됩니다. 140조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와요. 지금 보시면 개인이 그때 2018년 최고점 이후로 13조를 넘게 샀습니다. 거의 14조로 샀죠. 14조로 사고 외국인이 거의 7조를 팔고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증시 주변 자금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시에 투입되고 있는 것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군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댓글에 댓글도 좀 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지냈던 게 굉장히 즐거웠는데, 최근에는 뭐 피곤함, 바쁨, 이런 것들을 핑계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늘 봐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 항상 알고 있습니다. 댓글은 항상 보고 있고요. 하트랑 댓글만 못 달 뿐이지 내용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